바다와 육지 사이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땅. 무한 갯벌은 자연 그대로의 원시성이 살아있는 습지다. 그 안에는 수많은 생물들이 태어나고 성장한다. 갯벌의 의지에 살아가면서 또 그 갯벌의 한 부분을 이루고 사는 생명들. 하지만 무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이 땅은 영원히 사라질 뻔했다. 한때 간척 사업으로 뒷전으로 밀려났던 생명의 보고. 뚝을 쌓아 갯벌을 메우려던 시도가 바로 이곳 무안에서 있었다. 전라남도 함해만에 있는 무안갯벌. 바닷물이 빠져나간 자리에 갯벌이 그 광활한 모습을 드러낸다. 해마다 봄이 되면 수많은 철새들이 이곳을 찾는다. 먼 여정의 중간에 지친 날개를 쉬려는 것이다. 하지만 힘찬 날갯짓과는 달리 갯벌에 도착할 때쯤은 이미 탈진 상태. 이곳에서 충분히 쉬고 에너지를 보충하지 못하면 누구는 물이 이동해서 뒤처지고 또 누구는 번식에 실패하게 될 것이다. 천연기념물인 저어새도 주걱 같은 부리를 휘휘 저으며 먹이 찾기에 여념이 없다. 위협을 느낀 먹잇감들이 포식자를 피해 몸을 숨긴다. 하지만 개 잡는 전문 사냥꾼 알라꼬리 마도유에겐 속수무책. 아래로 굽은 긴 부리는 구멍에 숨은 개를 찾기에 안성맞춤이다. 개는 철새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 중에 하나다. 먼저 잡은 진미를 쉽게 뺏길 수는 없다. 덕분에 개는 순환의 연속이다. 한껏 배를 채운 새들은 미련 없이 제 갈 길을 찾아간다. 새들이 물러난 갯벌에선 또 다른 녀석이 기세를 부린다. 눈이 머리 위로 튀어나와 벌 속에 몸을 묶고도 앞을 볼 수 있는 짱뚱어가 만만한 기회를 상대로 한바탕 으름장을 놓고 있다. 갯벌의 수많은 구멍은 천적을 피하는 최적의 장소. 짱뚱어는 힘 안 들이고 기회를 쫓아내 그 구멍을 빼앗는다. 짱뚱어는 거친 성격과는 달리 육식은 하지 않는다. 갯벌 위를 기어다니며 그 속에 있는 플랑크톤을 먹고 산다. 평소와 달리 아름다운 지느러미를 고추 세우면 곧 싸움이 벌어질 거라는 신호. 누군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면 반드시 싸워 이겨야만 한다. 패자는 집단 따돌림을 당하거나 무리해서 쫓겨나기 때문이다. 비슷한 점이 많아 흔히 짱뚱어와 헷갈리기 쉬운 말뚱망둥어. 겉모양만 보면 짱뚱어보다 초라한 행색이다. 에메랄드빛 화려한 무늬도 없고 크기도 10cm 정도로
짱뚱어보다 훨씬 작다. 그런 녀석이 겁도 없이 짱뚱어의 굴을 넘보려다 혼쭐이 난다. 걸핏하면 남의 굴을 탐내는 말뚝망둥어. 짱뚱어에게 쫓길 땐 36개 주랭랑이 최선이다. 비록 덩치 큰 짱뚱어에겐 쫓기는 신세였지만 같은 말뚝망둥어 사이에 양보란 없다. 녀석은 갯벌 최고의 뜀뛰기 선수. 꼬리를 둥글게 말아 그 반발력을 이용해 높이 뛰어오른다. 항상 갯벌을 분주히 오가는 녀석에게 싱싱한 먹잇감이 걸려들었다. 말뚝망둥어는 갯지렁이나 새우, 게 등을 먹는 육식성. 순식간에 갯지렁이를 낚아채더니 날카로운 이빨로 마디를 끊어먹는다. 냄새를 맡고 몰려든 다른 말뚝망둥어와 한바탕 일전이 벌어진다. 갯지렁이가 끊어질 때까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싸움. 애써 잡은 먹잇감도 강하지 않으면 뺏긴다. 세계 5대 갯벌에 속하는 서해안 갯벌. 복잡한 해연선과 조류가 만들어낸 무한갯벌은 수많은 종류의 생명이 다양한 유형의 갯벌 속에서 살아 숨쉬는 곳이다. 이곳의 가치는 이미 나라 안팎으로 인정받았다. 2001년 우리나라 최초의 습지 보호지역에 선정된 데 이어서 작년에는 세계가 인정한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것이다. 해수면이 상승을 해서 처음에는 함해만의 내부에 깊은 고래만 물이 들어왔고 그 바깥에는 물이 안 찼죠. 근데 약 한 3,000년 전부터 이쪽 무안 연안까지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갯벌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갯벌의 시작 역사가 한 7,000년 정도 되는데 이 무안에 있는 갯벌은 한 3,000년 정도로 보통 다른 갯벌보다는 좀 젊은 편입니다. 오랜 세월 밀물과 썰물이 번갈아가며 키워낸 무한갯벌은 자연 그대로의 원시성이 살아있다. 질 좋은 펄에 황토와 고운 모래 등이 섞여있는 혼합갯벌은 다양한 종류의 생명이 살아가는 데 최적의 장소다. 이곳의 깊은 펄 아래에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특이한 조개가 가만히 몸을 숨기고 있다. 유난히 긴 수관으로 펄 깊은 곳까지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이 조개는 2004년 이전까지 펄 돌 맛조개로 잘못 불려지던 둥글레 조개다. 이 둥글레 조개는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견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조개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서식하는 깊이가 깊기 때문에 그렇고 물을 걸러내는 능력이 상당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을 걸러내서 물을 빨아들여서 몸에서 걸러서 호흡을 하고 먹이를 먹는 종들이 또 갯벌에서의 어떤 유기물 정화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하고 있죠. 둥글레 조개는 살이 풍만해 껍데기가 완전히 닫히지 않는다. 아래쪽에 있는 날카로운 돌기는 단단하게 굳은 펄을 뚫는 데 유용하다. 돌기가 미세하게 진동하면서 펄 안으로 파들어가는 것이다. 건강한 갯벌이 보듬고 있는 무안 땅은 유독 붉은색을 띈다. 황토 때문이다. 황토는 농작물을 키우는 좋은 밑바탕이 된다.
수확기를 맞은 사람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5월에 수확을 시작하는 양파는 무안을 대표하는 특산물 중에 하나다. 무안군 용산마을. 그렇게 이 물때를 조주해서 물때 오랜 시간을 갯벌에 살아도 매일매일 물때를 확인하는 건 생활의 필수다. 물때는 곧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무안에서 태어나 78평생을 터줏대감으로 살아온 박병현 할아버지는 가진 땅이 없어도 걱정이 없었다. 갯벌에 나가기만 하면 언제나 수확이 가능했다. 갯벌엔 할아버지의 세월이 담겨 있다. 하지만 40여 년 전 뚝을 쌓아 이곳을 메울 뻔했던 적이 있었다. 할아버지도 지게로 돌을 날랐다. 돌 한 대 2m 덤벼가지고 그래갖고 자다 부르고 그렇게 다친 사람도 있고 그러죠. 여기서 다친 사람이 많고 배로 하다가 여기서 건너가다가 저기서 사람도 죽고 그러죠. 마을 유지 몇몇이 농사지을 땅을 넓히기 위해 시작한 일. 일당을 주고 주민들을 동원했지만 뚝은 얼마 못 가 터져버렸다. 사람들은 낙지며 석화가 죽을까 봐 더 이상 뚝을 쌓지 않았다. 갯벌보다는 벼농사 지을 땅이 최고라고 믿던 배고픈 시절. 짱뚱어 잡아먹으며 보릿고개도 넘긴 사람들은 갯벌을 버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1992년 무안 갯벌은 다시 한번 사라질 위기에 처한다. 무안, 함평, 영광, 신안 등 4개 군의 바다를 뚝으로 막은 후 3만 헥타르를 매립하려는 영산강 4단계 간척 사업이 발표된 것이다. 당시에 영산강 4단계 사업의 간척 규모는 목포에서부터 신안, 무안, 함평, 영광을 다 막는 지금으로 보면 사만금 규모 이상의 그 간척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97년도와 98년도 지역의 어민들의 반대는 대단히 심했습니다. 어민들이 이 지역을 막으면 우리는 갯벌 의존에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절박함 때문에 반대가 굉장히 강했고요. 그것은 특히 98년도에 공청회 때 법물 터지듯이 나왔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위한 공청회에서 주민들의 분노는 최고조에 달했다. 산업단지와 농경지보다는 갯벌을 선택하겠다는 사람들. 걷잡을 수 없는 주민들의 반대에 해당 지역 군수들도 정부의 간척 사업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1998년 7월 갯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센 여론에 밀려 영산강 4단계 사업은 전면 백지화됐다. 그걸 안 먹길 잘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이 여러 사람이 다 먹고 살 수 있고 깨끗한 걸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바다로 된 데면 활짝 이익이지. 내 생활에는 이 가지각색이 다 벌어먹고 살게 활짝 이익이지. 그때 당시는 농장이로 했으면 내 재산이 있어야 사는데 재산이 없는 사람은 이 농장에서 벌어먹으면서 이 바다에 먹으면 더 이익이다 이것이야. 간척 사업의 발표에서 무산까지 6년. 갯벌을 지켜내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누구의 소유도 아닌 모두의 땅. 무안의 선택으로 갯벌은 사람과 함께 숨 쉴 수 있게 됐다. 사람의 인기척에 농계가 숨을 곳을 찾는다. 야무지게 뚜껑까지 덮어 은신처가 들통나지 않도록 철저히 위장을 한다.
하지만 갯벌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눈을 속이긴 어렵다. 그걸 아는지 농개도 꽤나 깊이 숨었던 모양이다. 저기 짜고 저기 짜고. 갯벌에서는 사시사철 만물이 소생하고 매일같이 수확의 기쁨을 누린다. 하지만 수확의 원칙은 있다. 산란기는 피하고 마리수도 제한한다. 손으로 긁으면 한 움큼 잡히는 꼬막도 일부러 종패를 뿌려 수를 늘리는 일은 하지 않는다. 안 나와. 인간의 욕심에 맞추기보다는 자연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갯벌에 의존해 살아가는 이곳 사람들의 작은 도리다. 옛날 보릿고개 때 보리그름 삶아서 해서 먹고 이 바다가 없으면 굶어 죽었을 텐데 바다가 있으니까 그래도 안 굶어 죽고 살았어요. 그러면 여거치는 뭐든지 맛있다고 잘 사고 그래갖고 자식들 다 가르치고 먹고 살고 그러고 살았어. 전답에서 나온 것은 없고 내 솜씨로 벌어서 먹고 살았어. 다시 잡으면 또 나오고 다 잡으면 또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보물창고나 다름없죠. 농계의 수컷은 한쪽 집게발이 유난히 크다. 큰 집게발을 들어올리는 것은 암컷을 유혹하기 위한 행동. 집게발이 클수록 높이 들수록 구애 작전에서 유리하다. 싸울 때도 집게는 큰 게 좋다.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의 치열한 한판. 암컷 농개는 결국 집게발이 크고 강한 녀석의 짝이 될 것이다. 마파람에 기눈 감추듯 숨어있다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내는 이 녀석들은 점점 그 수가 줄어들고 있는 흰발 농개다. 집게발이 붉은 농개와 달리 하얀 발을 지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쭉발이 희건 게 있지라잉. 그것 보고는 다른 데서는 그것 보고 뭐 흰발 농개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 보고 생액이라고 그러거든요. 왜 생액이라고 하냐면 발을 희건 것을 이러고 생애같이 이러고 하고 다닌다고 해갖고 생액이라고 그래갖고 그걸 갖고 다니면서 우들을 파가지고 놀았거든요. 근데 그것 보고 흰발 농개라고 그러더라고라. 먹이를 먹을 때는 큰 집게발이 오히려 거추장스러워 보인다. 작은 집게로 펄 속에 있는 유괴물만 섭취하고 순수한 모래는 토해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갯벌을 청소한다. 먹고 일하는 대부분의 경우 작은 집게를 사용하지만 힘을 과시할 땐 역시 큰 집게발이 제격이다. 물때에 맞춰 생활하는 건 갯벌 생물이나 사람이나 매 한 가지다. 낙지잡이 경력 30년의 이원병 씨. 낙지 100% 있습니다. 이게 낙지 구멍입니다. 이제 개도 잡아먹고 내놨구먼요. 이게. 전문가의 눈이 아니면 쉽게 찾을 수 없다는 낙지 구멍. 삽 하나로 낙지를 잡기 위해서는 동작이 잽싸야 한다. 녀석이 눈치를 채고 더 깊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다른 낙지에 비해 살이 부드럽고 쫄깃하다는 무안 낙지는 명성에 걸맞게 더 대접을 받는다. 마리당 1,000원 이상을 더 받는 덕에 삽으로 낙지를 파는 가래 낙지만으로 하루 10만 원이 넘는 수입을 거뜬히 올린다.
저기 제 몸이 허락하는 데까지는 여기 무한 이 땅에서 계속 파고 살아야죠. 그게 행복이고 또 제 삶이니까요 이게. 아 오늘은 더 시켰냐? 내가 당기는 내 것도. 풍성한 수확 때문인지 집으로 돌아가는 아낙네들의 수다가 오늘따라 더 요란하다. 이렇게 갯벌에서의 하루가 또 저문다. 밤이 되면 낮에는 보기 힘든 야행성 생물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낮 동안 굴 속에 숨어 지내다 어두워져서야 먹이를 찾아 나서는 낙지도 그 중에 하나다. 녀석은 길고 가는 8개 다리를 더듬어 주위에 있는 먹이를 찾고 다시 돌아갈 제 집도 찾는다. 미처 몸을 다 숨기기도 전에 덜미를 잡히고 만다. 불을 밝혀 낙지를 잡는 회낙은 원래 횃불을 사용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싸, 어쨌든가 3마리다. 시간이 흐르면서 횃불 대신 손전등을 하기도 했지만 영양분 많은 갯벌에서 자란 무한 낙지는 예나 지금이나 인기 만점이다. 물이 점점 더 깊어지는 모양이다. 용케 낙지꾼들의 추적을 피한 낙지가 유유히 헤엄친다. 대부분은 펄을 기어다니지만 도피를 하거나 먹이를 공격할 때면 물속을 유영한다. 게를 좋아하는 녀석은 농개 구멍을 집중 공략한다. 길고 유연한 다리를 이용해 한꺼번에 여러 개의 구멍을 공략할 수도 있다. 때마침 녀석의 레이더에 농개 한 마리가 걸려들었다. 다리에 촘촘히 박힌 빨판을 이용해 순식간에 농개를 입 쪽으로 끌어당긴다. 낙지는 먹이를 감싼 후 엄청난 힘으로 딱딱한 껍데기를 부셔먹는다. 식사가 끝난 자리에 알맹이만 먹고 뱉어낸 농개의 빈 껍데기가 무덤을 이룬다. 든든하게 포식한 낙지는 다시 제 집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한다. 오랜 경험으로 게를 좋아하는 낙지의 습성을 잘 알고 있는 이곳 사람들은 게를 미끼 삼아 낙지를 잡는다. 바로 주낙이다. 저녁 무렵 긴 줄을 던져 놓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게를 덥석문 낙지들을 줄줄이 끌어올릴 수 있다. 그 농사는 집에 여놨다가 이제 농사 딱 나와야 돈이 나오고. 근데 바다에서는 하루하루 그때 돈이 현금으로 나오잖아요. 무안은 갯벌 낙지로만 지난 한 해 200억 원의 소득을 올렸다. (1년에 7번) 그 색이 변한다는 칠면초는
때마다 다른 색깔로 갯벌을 물들인다. 염생 식물 군락은 갯벌을 정화하고 갯벌 생태계 먹이망의 토대가 된다. 이곳에 의지해 살아가는 여러 생물들에겐 천적으로부터 몸을 가릴 수 있는 은신처이자 이동 통로다. 바다를 메우려고 쌓다만 뚝이 지금은 철새들의 쉼터이자 놀이터가 됐다.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고 그대로 갯벌을 메웠더라면 철새들은 갈 곳을 잃고 이곳은 더 이상 철새들이 찾지 않는 땅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갯벌을 지켜낸 덕에 무안에는 많은 철새들이 찾아오고 있다. 펄 넘어 있는 모래갯벌에서는 흰 물대새 한 마리가 열심히 암컷의 뒷공무니를 쫓고 있다. 뭔가 생각대로 되지 않는 듯한 수컷. 암컷의 관심사는 수컷 그 자체에만 있지 않다. 수컷이 갖고 있는 배경, 바로 둥지다. 둥지를 보고 짝짓기 상대를 고르는 암컷. 하지만 단박에 퇴짜를 맞는다. 맞는 짝을 찾을 때까지 다시 둥지 파기에 몰입한 수컷. 다른 암컷 하나가 관심을 보인다. 하지만 쓱 보더니 그냥 왔던 길로 돌아가는 암컷. 또 퇴짜다. 이번엔 제대로 임자를 만났다. 암컷도 어지간히 둥지가 마음에 든 모양이다. 구애에 성공한 수컷은 마침내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게 됐다. 번식은 흰 물대새가 무한 갯벌을 찾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다시 흰 물대새의 둥지를 찾았을 땐 3개의 알이 부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산란 후 부화까지 걸리는 시간은 27일에서 28일. 흰 물대새에게 갯벌은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어미의 품이다. 갯벌은 농경지나 산림에 비해 그 생산성이 3배에서 수십 배까지 높다고 한다. 하지만 생태적 가치를 포함한 갯벌의 가치는 수치로 따질 수 없다. 아이들에게는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는 생태 교육의 현장이 되기도 한다. 색깔 크게 싸는 거. 색깔 어디가 색깔이에요? 집게. 이 집게가 색깔이 틀리지. 흰발농개는 하얗고 농개는 빨갛고. 우리가 본 것 중에서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마을 주민의 설명에 귀를 쫑긋 세운 채 본격적인 갯벌 체험에 나선다. 이 집게가 색깔이 틀리지. 자, 이게 농개지. 야야, 산이야. 여기다. 오케이. 갯벌 체험에서는 잡는 법보다 제자리로 돌려놔주는 법을 배운다. 말똥말똥. 자신들과 함께 갯벌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이 무엇인지 알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조금씩 터득하는 아이들. 갯벌에 사는 동물들의 이름을 몰랐었는데 직접 잡아보고 만지고 하니까 신기하고 재밌었어.
밀물이 시작되면 갯벌 생물들의 움직임도 바빠진다. 물보다 육지에 있는 걸 더 좋아하는 말뚝망둥어는 물을 피해 자꾸만 육지로 기어오른다. 배에 붙은 흡판으로 돌에 몸을 붙일 수 있는 녀석은 물 위를 뛰어다니며 공기 호흡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떼로 이동한다. 산란기를 제외하고는 육지 생활이다. 한쪽 집게가 유난히 발달한 딱총새우는 혼자 이동을 하다 말뚝망둥어 무리의 습격을 받았다. 딱딱 소리도 크게 내보지만 한꺼번에 덤비는 통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집게로 저항하는 딱총새우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먹고 먹히는 갯벌의 생존 경쟁. 딱총새우는 결국 싸움에서 이긴 녀석의 독차지가 됐다. 치열한 싸움 끝에 먹이도 잃고 상처까지 입은 폐잔병이 여럿이다. 평화로워 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 갯벌 안은 늘 생명의 소리로 가득 차 있다. 갯벌에 뚫린 구멍 안에는 수많은 종류의 갯벌 생물이 살고 있다. 그중 2개의 구멍으로 물이 들락날락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그 밑을 파보았다. 처음 2개에서 시작한 구멍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그 수가 많아진다. 1m쯤 파들어갔을 땐 미로같이 생긴 수많은 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굴 속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녀석은 쏙이다. 구멍에 물이 차면 그제야 집 밖을 나오는 녀석은 겉모습이 갯가재와 비슷하지만 집게류에 가깝다. 쏙은 몸을 둥글게 말아 비좁은 공간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꼬리와 앞발로 흙을 판다. 공간을 확보하려면 흙을 그때그때 구멍 밖으로 밀어내야 한다. 흙을 파고 나르며 안팎을 들락거리기를 수차례. 그 과정에서 갯벌 속 플랑크톤이나 유기물을 섭취하는 쏙은 물을 걸러내고 갯벌을 정화하는 역할을 한다. 배 아래에 붙은 부채 모양의 부속다리는 쉼없이 움직이며 물의 흐름을 만들어낸다. 이 작업을 통해 신선한 바닷물이 미로 같은 굴 속으로 순환할 수 있도록 한다. 깨끗한 갯벌을 만들기 위한 일이 이 좁은 구멍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6월을) 맞은 무안은 막바지 모내기가 한창이다. 사람 사는 처마 밑에는 제비도 함께 둥지를 틀었다. 너희들 안 잡아가야 안 오면 우리 집이 오래 안 오네 그런 맘이 맥해라. 저 내려보여줘. 어디라? 저 움직이가. 요때는 요때는 5마리, 4마리, 많이 나야 6마리. 그거 가.
은혜 갚는 길조로 불리지만 늘어나는 도시와 함께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지비. 이 마을에 매년 찾아오는 지비는 마을 사람들에게 가족이나 다름없다. 이곳에서는 한 둥지에 5개의 알을 낳고 한 지붕 밑에 6개의 둥지를 트는 것도 예산일이다. 새끼가 부화하면 어미는 바빠진다. 때마다 먹이를 날라주고 배설물까지 받아서 버려야 한다. 제비도 사람도 일손이 바쁜 유월. 월두마을 안악들이 잠시 짬을 냈다. 갯벌에서의 삶을 다룬 마당극 갯벌가를 연습하기 위해서다. 갯벌가는 지난해 차원에서 열린 람사르 총회에 초청돼 그곳을 찾은 관객들에게 무한 갯벌의 소중함과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전했다. 갯벌에서 안 하고 육지에서도 그 흉만 내는 것도 참 의미가 있고 재밌으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뻘에서 이러고 사니까 사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참 우리가 참 좋은 데서 사는구나 그러고 느껴지기도 하고. 갯벌이 그저 먹고 사는 삶의 터전인 줄로만 알고 살았던 이곳 주민들에게도 마당극 공연은 커다란 전환점이 됐다. 늘 곁에 있기에 그 소중함을 무심히 지나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한 환경단체의 제안으로 몇 개월 동안 마당극을 연습하면서 사람들은 갯벌이 자신들만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됐다. 갯벌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네 삶 가까이에 있다. 염전도 그중 하나다. 염전은 인간이 갯벌을 다져 만든 것이다. 그 위로 바닷물을 끌어놓으면 햇볕과 바람이 알아서 소금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깨끗한 소금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다 건강한 갯벌이 있기에 가능한 일. 갯벌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지는 않는다. 갯벌에 의존해 살아가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이 갯벌에 얼마간의 빚을 지고 있다. 갑자기 소나기가 퍼붓는다. 갯벌 생물들은 고스란히 비를 맞으며 각자의 일에 열중한다. 먹이를 찾느라 바쁜 새들은 비를 피할 생각이 아예 없다. 알락골이 마도여도 부리끝 촉각으로 먹이를 찾는다. 세계적으로 2,000마리 내외가 남은 귀한 모 노랑부리 백로도 무한 갯벌을 찾았다. 흰 물대새는 점점 거세지는 장맛비를 온몸으로 막은 채 알을 품고 있다. 새끼를 위해서라면 이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의연한 표정이다. 갯벌에도 다시금 해가 들었다. 한 달 가까이 어미가 품고 있던 흰 물대새 새끼가 드디어 알을 깨고 갯벌로 나왔다.
알에서 나오자마자 혼자서 건너온 흰 물대새는 어미의 도움 없이도 먹이를 찾는다. 어미 품속을 떠나 갯벌에서 사는 법을 터득하는 건 본능이다. 이제 세상 빛을 본 지 한 달이 지나면 새끼는 창공을 날며 비행을 시작할 것이다. 길다란 갯지렁이를 조그만 입에 밀어넣는 게 왠지 버거워 보인다. 이곳에서 태어나 자란 녀석은 무한 갯벌을 기억하고 다시 찾아올 것이다. 조금의 우리 아내가 안 됐어. 그 갯벌에 웬 낫을 들고 가세요? 바다에 가보면 알 것이요. 웬일인지 낫까지 챙겨들고 갯벌에 들어선 사람들. 펄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일손을 접고 하나둘 모여든다. 펄에 묻혀 썩어가고 있는 폐의 그물을 걷어내기 위해서다. 그물과 함께 시커멓게 변해버린 펄에서는 코를 찌르는 심한 악취가 풍겨나온다. 이곳을 찾는 외지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는다며 그물을 놨다가 그대로 방치한 채 버려둔 것들이다. 여기를요? 뻘도 썩고 환경이 오염되고, 그러니까 이 앞으로 이걸 계속적으로 놔두면은 후손에서 이게 이런 좋은 뻘을 볼 수가 없으니까 미리서 그물과 함께 썩은 펄에서는 한때 이곳을 활기차게 뛰어놀았을 오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 갯벌이 죽으면 사람도 결국 살 수 없게 된다. 마을 가까운 갯벌에서는 뙤약볕 아래 쓰레기를 줍느라 여념이 없다. 시키는 사람은 따로 없다. 갯벌은 이곳 사람들 모두의 땅이자 모두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우리 마을이고 우리 마을도 깨끗이 하고 우리 바다도 깨끗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와서 보면 더 기분이 좋겠죠. 깨끗하면. 망땡이로 해야 돼. 양파 지내는 지금껏 지켜온 갯벌을 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 무안은 생태 갯벌 센터를 짓고 사람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아직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곳을 찾은 방문객들이 한 명이라도 더 갯벌을 이해하고 지지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사실 무안 갯벌의 가치는 세계적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무안 갯벌은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것 외에도 황해 생태지역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세계 자연보호 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다. 서른기. This feels nice because if you dig, there's no bad smell, which means that this tidal flood is healthy, and that's why you have many more of those crabs. So this is a good sign, and then I feel good because this is a good quality. 아까 그런 구멍이고. 세계 자연보호 기금이 지원하는 곳은 생물 다양성이 잘 보존된 곳. 하지만 갯벌의 보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 토바이 씨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참여를 최우선순위로 꼽는다. WWF Japan runs the Coral Reef Conservation Center in Japan, and we have two goals. One is the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and the second one is the sustainable use of this coastal area, the coral lagoon.
who are the users of this coral lagoon? It's not the environmental group, it's no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t's the local community. That's why the local community is so important. 무안갯벌은 이곳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가 고스란히 스며 있는 땅이다. 이 땅의 풍성함이 지금껏 이곳 사람들을 키워왔고 또 살게 했다. 하루하루 펄떡거리는 몸짓으로 갯벌을 지켜내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 갯벌 안에서 그들은 태어나고 성장하고 또 죽음을 맞이한다. 자연도 사람도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는 땅. 사라질 뻔했던 무안갯벌. 또다시 선택의 순간이 온다 해도 그들의 선택은 언제나 갯벌이 될 것이다.